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쓰일 자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활용하고 이제 어디가에서 발표한 이제 내신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전형별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이쌤의 분석 데이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을 분석을 해드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과 관련한 팁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분석에 앞서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로 학생들을 뽑는 학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기 전에 이 계열에 어떤 학과가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전형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내신 평가와 이제 수능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요즘 입시의 트렌드인 이 교과 전형에 서류가 평가가 되는 이 서류 평가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최저도 맞춰줘야 되고 또 이제 서류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인원은 3학년 학생 수의 10%를 추천할 수 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정도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성균관대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좀 기준점을 잡아본다면 사실 1점대 초반 중반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 인원의 경우 사실 10%의 인원을 한 학교당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가 100%가 반영이 되는데 공통 과목과 이 일반 선택 과목의 정량 평가가 80%가 반영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에서 이 정성 평가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기 전에 내 내신 등급이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에서 20%가 정성 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서류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 자, 교과 전형의 경우는 또 수능의 경우는 점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된다면 어느 전공에 지원을 해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 서류가 반영이 돼버리면 결국에 그 서류에서 이제 나타내는 방향성에 따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중심을 잡고 내가 어디 학과에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능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과가 이제 뭐 3개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그리고 3개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된다면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 성균관대학교 수준이라고 본다면 전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그리고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고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한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특히 지방권역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과는 진짜 이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게 그 학교의 최상위권 학생이 받은 점수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점수를 형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이 합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저희 쌤은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도 사실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탐구 과목의 경우는 한 과목 반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줬고, 자연 계열의 경우는 이렇게 국수영, 과탐 5개 과목 중에 3개 등급의 합이 6등급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이쌤은 내가 수능 최저를 좀 급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어와 탐구 조합을 좀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절대평가고 탐구는 다른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저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영어와 탐구를 꼭 이렇게 좀 넣어주기를 저 이쌤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이쌤이 이 성균관대학교 영상을 찍는 이 시기가 6월 23일인데 지금 6월 모의고사도 끝이 났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탐구가 끝이 안 난 친구들은 그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의 이제 학생부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서류를 보시면서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요즘 프로그램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이제 대형 입시 기관들에서도 교과 성적 환산할 수 있게끔 다 나와 있고, 또 이제 어디가 사이트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학교별 점수 환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 등급보다는 이렇게 환산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반영 점수는 학업수월성 10점과 학업충실성 10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평가 영역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목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 내에서 수업 활동을 좀 제대로 참여하고 그랬을 때 본인의 전공 방향에 맞춰서 좀 활동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평가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때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방향성에 맞춰진 것으로, 과목 선택에 맞춰진 것으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대부분 이 교과 전형의 경우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타겟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균관대학교는 아무래도 1점 중반대 학생들이 좀 다수 지원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자,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가지고 카드 한 장 날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성평가 방법의 경우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일반고 내에서 아무래도 비평준화 지역이라든지 또는 내신 등급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좀 내신 등급 따기 쉬운 학교들보다 내신 등급 따기 어려운 일반 고등학교들의 경우는 점수 보정이 조금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성평가적인 부분,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교과 전형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이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과목의 이 교과 성적과 세특을 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서류 평가하는 방식보다 좀 더 제한적이라 일반고에서 이 학교별 수준을 좀 보정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있어서는 서류 방향 체크해 주시고 내 성적에 맞춰서 이 전공이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럼 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몇 등급이 작년에 합격했습니까?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저 이쌤은 이 환산 등급과 그리고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0% 등급 컷은 이 내신 등급을 쭉 교과 성적을 100명 중에 쭉 나열했을 때 상위 50%에 합격하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등 점수고, 70% 등급 컷은 이 교과 성적을 쭉 나열했을 때
100명 중에 70등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멈춰 놓으신 다음에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요약해 본다면, 일단 저 이쌤은 먼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던 간에 서류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 방향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저 이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이 계열 모집과 그리고 학과 모집을 좀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류 평가 방식이라든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성대 학종은 우리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으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서류 방향을 좀 맞춰서 내가 계열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내가 맞춰온 전공이 계열 모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계열 모집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학과로 따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학과 모집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크게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몇몇의 학과들의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과는 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기록부 수준이 되어야지 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들의 서류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역량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학업 역량과 개인 역량, 잠재 역량으로 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로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50, 30, 20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학업 역량은 결국에 교과 성적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역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전공적합과 활동 다양성이라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크게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학교 활동을 과정을 잘 녹여냈는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개인 역량, 또 다른 학교에서는 진로 역량 또는 계열 적합, 이러한 역량들은 사실 여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그 계열에 맞춰진 그 선택 과목들의 성적 평가도 된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큰 틀에서 결국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쌤이 작년에 학생들을 합격시키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러한 학업 역량과 교과 성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 이쌤도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고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렇게 평가 요소별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결국에 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학교 활동을 서류의 과정 중심으로 잘 담아내면 선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교과 성적, 학업 역량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갈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높은 성적은 사실 기본이죠. 성균관대학교 합격하려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죠. 자, 자기소개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대교협에서 정해놓은 공통문항 두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꿀팁은 저의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의 학과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도 진행되니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의예과나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에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면접 준비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 컷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이 50% 등급 컷과 70% 등급 컷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이 서류까지 종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합 순위 상위 70%의 성적이 아니라 단순 이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의 50% 컷과 70% 컷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이 합격 컷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내신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류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 체크하고 그리고 성적 분석을 할 때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해서 학교의 수준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순 합격 내신 등급을 그냥 맹신하는 건 저 이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로만 하시기를 저 이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전형은 이제 크게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술을 잘 보셔야지 어찌됐던 간에 선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공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걸 저희 쌤은 좀 강조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이제 해당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또 예시 답안을 보면서 또 대학이 왜 이러한 문제를 냈는지를 좀 보면서 내가 논술 문제를 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천이 아니라 논술 준비하면 다 봐야죠. 논술 전형의 문제는 이제 인문계열 학과와 자연계열 학과로 나뉘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구성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자연계 논술의 경우는 사실 저 이쌤은 이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 뭐 3등급 아래로 나오는 친구들은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연계 논술은 특히 수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 2등급은 나와줘야지 이제 좀 스킬적인 부분이나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을 배워서 합격을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 논술 전형을 뭐 그냥 넣었을 때 운이 좋으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가다 있는데 여러분들 논술도 준비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운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